자, 복숭아나무 곁으로 이번에는 39번째 나희덕님의 이러한 글입니다. 현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학교과서 2학년 자 이러한 그 지학사에 들어있는 이러한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번 연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특강에도 들어있는 이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의미상 그 안에 하나하나 구절적인 측면에 따져보려면 굉장히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옆에 주제자가 보시면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조화와 화합의 상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타인이라는 개념이 이 글의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여기 나오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 처음에는 초반에는 어렵게 느껴졌다가 그러다 나중에 그를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는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내용을 살짝 한번 볼까요? 너무도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 나무. 처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복숭아 나무가 여러 겹의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이렇게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았다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 대상과의 거리감을, 그죠? 복숭아 나무와 지금 이제 시적 화자 사이에 시적 화자는 처음에 뭘 느낀다? 거리감을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바로 복숭아 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겹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게 되더라도 거기 뭐라고요? 복잡한 내면을 지닌 타인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겹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내면을 지니고 있는 타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겉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행위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그 내면적인 부분을 갖다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옆에서 자세히 관찰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겉에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나서 거기에서 오는 이러한 잘못된 자신의 이러한 그 이해, 바로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서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나무는 자 아마도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라고요. 처음엔 저는 이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그냥 옆에서 바라보는 피상적인 모습일 뿐인 거였어요. 그죠? 피상적인 그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지만 그걸 서 있는 나무가 아마라는 이 뒷내용이 중요한 거였던 거죠. 그죠? 아마 뭐한다? 이 나무는 아마 무엇이다? 바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했다. 그럼 이 그늘에 대한 의미를 사람이 앉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의미로 해석된 거죠. 요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잘못되게 이렇게 지금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다가 품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리감과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선입견, 그것도 잘못된 이런 선입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자체가.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거리감을 두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역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서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알았다? 그늘만 이렇게, 그늘에 대한 의미가 아닌 이번에는 무엇에? 수천의 빛깔을 지니고 있다는 거. 네, 수천의 빛깔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뭐 했다?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멀리서 보고 알았다는 것, 이것을. 그렇다면 이제 알았다는 것은 내가 드디어 제대로 뭐 했다? 인식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한 측면이겠죠. 그죠? 그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바로 인식 중에서도
올바른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뭐 수천의 빛깔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진정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저는 볼 때 그 밑에다가 사실 체크하는 게 훨씬 어울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눈부셔라는 이 측면을 좀 볼까요? 자, 수천의 빛깔을 지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눈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내가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 존재가 위대하구나. 그죠? 그동안에 바라보던 그 모습이 아닌 정말 이것은 위대한 이러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이제 인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눈부셔를 넣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수천의 빛깔은 눈부셔 이것은 모두 시각적인 이해를 생산함으로써 이야기를 접근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다. 아까도 저 위에서 보시면 흰 꽃과 분홍 꽃 이런 것들이 피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와서 이게 인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개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요. 여러 개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복잡한 내면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흰 꽃이든 아니면 분홍 꽃이든 뭐 색깔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싶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들은 뭐가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또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옆에는 어떻습니까? 다가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그들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들도 굉장히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도 나약한 존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더욱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옆에서 알고 있다면 옆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여러 개의 마음을 읽는데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드디어 있다가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그래서 두 번째 절입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이젠 꽃잎들이 떨어진 그 무렵입니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그러면 저녁이 오는 소리다. 우리 저녁이라는 측면 보면은요, 저녁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하나의 성찰의 시간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녁은 성찰의 시간이다. 그러면 올바로 이제서야 인식하게 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고 있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뭐하고 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뒤가 바뀌었어요. 여기 당연히 도치법이 들어있고요. 자, 이 도치법을 통해서 그 성찰의 이러한 시간에 바로 그와 함께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그와 어울림의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한 측면이겠죠? 뭐가 없어지? 거리감이 이제 사라지. 거리감이 사라졌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를 어떻게 드디어 제대로 바로 올바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한 인식의 시간에 서로 간에 하나의 어울림의 시간 어울림의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연의 진정한 이해를 통해서 대상과 조화를 이루고 교감을 이루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우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를 못하던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왜? 그 사람이 너무도 많은 이러한 여러 개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뭐 하게 돼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가까이 계속 다가가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을 지니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서야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옆에 작품 자세 읽기를 좀 여러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 나옵니다. 초반에는 복숭아 나무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지닌 대상이다. 그러면서 복잡한 내면에 지닌 낯선 사람과 동일시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복잡한 내면을 지닌 낯선 사람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네 번째 줄에 흰 꽃, 분홍꽃 이렇게 피우고 싶어 서 있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진 까다롭고 복잡한 대상으로 판단하고 멀리로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 결과적으로 복숭아 나무가 지닌 흰 꽃,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 그리고 멀리서도 화자를 눈부시게 하면서 복숭아 나무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인식을 이끌게 됐다는 측면. 겨울계 화자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서 외로웠을 복숭아 나무가 지닌 여러 개의 마음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들었고 이후에 화자는 이제 조금은 심심한이나 얼굴하고 있는 복숭아 나무의 그늘에 앉아 함께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녁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성숙의 시간, 성찰의 시간처럼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좀 아니더라도 이런 같이 해보시고 사람이 앉지 못할 이런 그늘로 인식할 때 어떤 공간에 앉아 복숭아 나무와 교감하게 된 화자의 변화가 드러나는 이런 대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그 다음에 이를 다시 재인식하게 된 이러한 내용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제적인 측면을 갖다 분명히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그런 글이었다는 측면 생각하시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문제 풀어보시고 역시 정리가 되시고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